아내가 치매에 걸린 건 3년 전이었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인석이라고 합니다. 올해 78세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35년을 근무했죠. 별것 아닌 일이었지만 매일 출근해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아내 박순애와는 1968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때 제가 26, 아내가 23이었죠. 자식은 하나 있습니다. 아들 민수가 서울에 살고 있어요. 결혼해서 손자 둘을 두었는데 바쁘게 살다 보니 자주 보지는 못합니다. 명절 때나 얼굴을 보는 정도죠.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합니다. 저희 부부는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큰 다툼 없이 그저 평범하게 살았어요. 아내는 참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집안일을 시작했고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움직였죠. 성격도 밝고 웃음이 많았습니다. 그런 아내가 치매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은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증상들이었어요. 가스레인지를 끄는 걸 깜빡한다든지 방금 전에 한 말을 또 한다든지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저도 가끔 깜빡하는 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저를 못 알아보는 날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초기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아직 초기니까 약물 치료를 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치는 어렵다고 보셔야 해요. 그날 집에 오는 길에 아내가 제 손을 꼭 잡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한테 짐이 될까봐 걱정이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린 평생 함께 살기로 약속했잖아. 치매 진단을 받은 후부터 저희 일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 저는 여전히 일어납니다. 50년간 지켜온 습관이니까요. 먼저 세수를 하고 아내를 깨웁니다. 아내는 예전만큼 일찍 일어나지 못하게 됐어요. 잠이 많아졌거든요. 순애야, 일어날 시간이야. 아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납니다. 가끔은 저를 못 알아보고 깜짝 놀라기도 해요. 그럴 때면 저는 천천히 설명합니다. 나야, 당신 남편 인석이야. 괜찮아. 천천히 정신 차리자. 세수를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는 것도 제 일이 됐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50년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혼자 못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아침 식사는 항상 죽입니다. 아내가 씹는 걸 어려워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흰죽만 끓였는데 나중에는 호박죽, 전복죽, 단팥죽 등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찾아가며 배웠어요. 오늘은 단팥죽이네. 순애가 좋아하는 거지? 가끔 아내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고마워요. 그럴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식사 후에는 약을 챙깁니다. 치매약, 혈압약, 소화제까지 하루에 먹어야 할 약이 8알입니다. 요일별로 약통에 미리 넣어두고 하나씩 꺼내서 먹입니다. 오전에는 주로 집안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TV를 보거나 옛날 사진을 함께 보기도 해요. 아내는 최근 일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옛날 일은 가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 사진 봐. 민수 돌잔치 때야. 그래. 그때 참 예뻤지, 우리 아들. 그런 순간들이 소중합니다. 점심 후에는 함께 마당을 걷습니다. 우리 집은 작은 단독주택이라 마당이 있어요. 아내와 함께 장미꽃을 심어두었는데 봄이면 예쁘게 핍니다.
천천히 한 바퀴, 두 바퀴 돌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장미가 또 폈네, 순애야. 예뻐요. 당신이 심어준 거야. 내가 그럼 10년 전에 함께 심었잖아. 아내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녁에는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아내가 해질녘이 되면 불안해하거든요. 치매 환자들에게 흔한 증상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가야 해요. 엄마가 기다려요. 그럴 때면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셔.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못 알아보는 날이 생겼고 가끔은 화를 내기도 했어요. 밤중에 일어나서 집을 나가려고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아내도 저도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의 상태는 조금씩 나빠졌습니다. 처음 1년간은 그래도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있었어요. 화장실도 혼자 가고 간단한 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차가 되면서부터는 모든 걸 도와줘야 했어요. 화장실 가는 것, 씻는 것, 옷 입는 것까지 모두 제가 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자연스러워졌어요. 가장 힘든 건 아내가 저를 못 알아보는 날이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있어요? 그럴 때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저를 모른다니요. 하지만 화를 내거나 억지로 기억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천천히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저는 인석이에요. 당신의 남편이고요. 오랫동안 함께 살았어요. 때로는 받아들이고 때로는 계속 의심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들 민수가 가끔 걱정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요양원에 보내는 것도 방법이에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엄마는 집에서 지내야 해. 낯선 곳에 가면 더 힘들어 하실 거야. 사실 저도 혼자서 아내를 돌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날이 많았어요. 아내가 밤중에 일어나서 돌아다니거나 화장실을 못 찾아서 울기도 했거든요. 몸무게도 많이 빠졌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가끔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한 날이 있었지만 병원에 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좋은 순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아내가 갑자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인서가. 몇 달 만에 처음 듣는 제 이름이었어요. 왜 순애야? 고마워. 그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또 어떤 날은 함께 옛날 노래를 부르기도 했어요. 동백아가씨, 님과 함께 사랑의 같은 노래들이요. 아내는 가사는 기억 못해도 멜로디는 따라 불렀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제게는 선물 같았어요. 3년째가 되던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7시에 일어나서 아내를 깨우려고 했는데 반응이 없었어요. 순애야, 일어날 시간이야.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깨를 살짝 흔들어 봐도 깨어나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맥박을 짚어보니 뛰고 있었지만 숨소리가 이상했어요. 거칠고 불규칙했습니다.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응급 상황입니다. 집사람이 깨어나지 않아요.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아내를 들것에 옮기고 저도 함께 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에서 CT 촬영을 했더니 뇌출혈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출혈 부위가 넓어서 수술이 어렵습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치매도 있으시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식을 되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내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달고 여러 가지 기계들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날부터 제 새로운 일과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집에서 죽을 끓입니다. 아내가 깨어났을 때 먹일 수 있도록 보온병에 담아서 병원으로 갔어요. 중환자실 면회 시간은 하루에 2번, 각각 30분씩이었습니다. 오전 11시와 오후 6시였죠. 면회 시간에는 아내 곁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애야, 오늘은 날씨가 좋네. 마당에 장미꽃 봉오리가 생겼어. 봄이 오나 봐. 어제 민수가 전화했어. 손자들 안부도 물어봤고 죽을 끓여왔어. 내가 좋아하는 단팥죽이야. 깨어나면 함께 먹자. 아내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눈도 뜨지 않았고 손을 잡아도 꼼짝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매일 갔습니다. 혹시라도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봐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점점 희망적이지 않은 얘기를 했어요. 가족분들과 상의해 보세요. 앞으로의 치료 방향에 대해서 말이에요. 민수도 서울에서 내려와 어머니를 봤습니다. 며칠 머물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말했어요. 아버지도 건강 챙기세요.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적막했습니다. 50년 동안 함께 살던 사람이 없으니까 모든 게 의미 없어 보였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아내 목까지 해놓고 혼자 먹으려니까 목이 메었거든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6개월째가 되던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가족분들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상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포기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내려와야겠어. 다음 날 민수가 아내와 함께 내려왔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면담을 한 후 셋이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 포기하시는 게 어떨까요? 어머니도 편하게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혹시 모르잖니.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약해졌고 의료진들도 더 이상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아내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50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다음 날도 평소와 같이 병원에 갔습니다. 아내에게 말을 걸어봤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었어요. 순애야, 나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집에 가서 쉬세요.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여기 있을게요. 어르신도 건강을 챙기셔야죠. 환자분을 위해서라도요. 집에 돌아가는 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걸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멀게 느껴졌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속이 쓰린 줄 알았어요. 요즘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위가 안 좋아졌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것 같은 아픔이었어요.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이상하네.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았습니다.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젊은 여자분이 다가와서 물어봤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119 불러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아내였습니다. 순애야, 미안해. 나도 이제 안 될 것 같다. 눈을 뜨니 하얀 병실 천장이 보였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풍경이었어요. 아, 지난 6개월 동안 매일 보던 병원 천장이었습니다. 정신 차리셨네요. 간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병원이세요.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천천히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진 일, 가슴을 조이던 아픔. 제 상태는 어떤가요?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얼마 후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기분이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제 상태가 어떤가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심근경색이 꽤 광범위하게 일어났습니다.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물 치료를 해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장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심장 이식.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나이가 많은데도 가능한가요? 쉽지는 않습니다. 기증자를 찾기도 어렵고 수술 위험도 있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면 고려해 봐야죠.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아내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고 이제 저까지 병원에 입원하게 됐으니까요. 민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병원에 입원했다. 다음 날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며칠 전에 어머니 때문에 왔다가 이번엔 아버지 때문에 또 오게 된 거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걱정하지 마. 하지만 속으론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까지 쓰러지면 아내는 누가 돌봐줄까요? 아버지, 이제 어머니를 포기하시는 게 어떨까요? 아버지까지 무리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 없어. 일주일 후 제 상태는 더 악화됐습니다. 약물 치료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환자분, 심장 이식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증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운이 좋으면.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혼자 병실에서 생각했습니다. 50년 함께 살아온 아내는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저는 새로운 심장이 필요한 상황. 이게 우리 인생의 끝일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아내가 있으니까요. 3일 후 새벽 3시경이었습니다. 갑자기 간호사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어르신, 일어나세요. 왜요? 무슨 일인가요? 응급수술 준비를 해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갑자기 왜요? 기증자가 나타났어요. 지금 수술 준비 중이에요. 기증자? 이 시간에? 어떻게 된 거죠? 간호사는 대답하지 않고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빨리 수술실로 가야 해요. 수술실 앞에서 민수를 만났습니다. 민수도 급히 온 모양이었어요. 아버지, 수술 잘 받고 오세요. 민수야, 갑자기 기증자가 나타났다는데. 민수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아버지, 수술부터 받으세요. 나중에 얘기해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기증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환자분, 지금은 수술에만 집중하세요. 마취가 시작됐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아내였습니다. 순애야, 나 수술 잘 받고 올게. 기다려.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눈을 뜨니 또 다른 병실이었습니다. 몸 여기저기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고 기계들이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붕대로 감싸져 있었죠. 깨어나셨네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수술이 잘 됐나요? 네, 성공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실 거예요. 얼마 후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기분이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수술이 잘 됐다면서요? 네,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어딘지 무거웠어요. 선생님, 무슨 일이 있나요? 환자분께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기증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심장 때문일까요? 기증자는 환자분의 부인분입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부인분께서 생전에 장기 기증 서약을 하셨더군요. 환자분이 위급해지자 가족분들이 결정을 하신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아내는 어제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부인분의 심장이 환자분 안에서 뛰고 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죽었다는 것과 아내의 심장을 받았다는 것. 두 가지 사실이 동시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언제 그런 서약을 몇 년 전에 하신 것 같습니다. 치매 진단받기 전이었을 거예요. 그제서야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던 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했던 말. 여보, 내가 당신한테 짐이 될까봐 걱정이야. 그때 저는 대답했죠. 무슨 소리야? 우린 평생 함께 살기로 약속했잖아. 아내는 그 이후에 조용히 장기 기증 서약을 한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저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환자분,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부인분이 환자분을 위해 해주신 마지막 선물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위로의 말을 했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장례식 준비를 해야 해요. 장례식? 5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와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내가 참석할 수 있을까?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하세요. 아직 회복 중이라서. 결국 저는 아내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병실에서 혼자 아내를 그리워할 뿐이었어요. 민수가 장례식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내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 주었다고 했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동네 분들이 모두 그러셨어요. 그날 밤 혼자 가슴에 손을 올려보았습니다. 똑똑, 똑똑, 똑똑. 규칙적으로 뛰는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아내의 심장이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50년 동안 옆에서 함께 살던 사람의 심장이 이제 제 안에서 뛰고 있다니. 순애야, 고마워. 작게 속삭였습니다. 한 달 후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낯설었어요. 아내 없는 집이라니. 5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모든 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내의 옷, 아내의 화장품, 아내가 기르던 화분들. 부엌에 들어가니 아내가 쓰던 앞치마가 걸려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혼자 살아가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여전히 7시에 일어났습니다. 50년간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더군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죽을 끓였어요. 이제는 저 혼자 먹을 분량만 끓였지만요. 아침을 먹으면서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순애야, 오늘도 함께 하루를 시작하자. 아내의 심장이 답하는 것처럼 조금 빠르게 뛰었어요. 혼자 사는 일상은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50년 동안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혼자 사는 것이니까요. 모든 게 조용했어요. TV 소리,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했어요. 여전히 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먹던 음식이니까요. 오전에는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아내가 해오던 일들을 하나씩 배웠어요. 빨래하는 법, 화분에 물 주는 법, 음식 보관하는 법. 점심 후에는 혼자 마당을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와 함께 걸었는데 이제는 혼자였어요. 하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아내가 함께 있는 것 같았거든요. 순애야, 장미꽃이 또 폈네. 예쁘지? 가슴에 손을 올리고 말하면 심장이 답하는 것처럼 뛰었어요. 저녁에는 아내 사진을 보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민수가 전화했어. 손자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하더라. 마트에서 내가 좋아하던 단팥을 샀어. 내일 죽 끓일 때 넣어볼게. 그렇게 아내와 대화하는 것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날은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뛸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두근거렸어요. 그럴 때면 아내가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야, 순애야? 뭘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심장이 다시 평온해졌어요. 또 어떤 날은 가슴이 따뜻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아내와의 추억을 떠올릴 때 그랬어요. 결혼식 사진을 보거나 아들 돌잔치 사진을 볼 때, 함께 여행 갔던 추억을 생각할 때, 그럴 때면 아내가 함께 기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저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새로운 심장 덕분인지 예전보다 활력이 생겼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도 숨이 덜 찼고 마당을 걸을 때도 더 오래 걸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처음엔 아내를 잃은 슬픔이 컸어요. 50년을 함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진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내가 떠났지만 동시에 저보다 더 가까이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아내의 심장이 제 안에서 뛰고 있으니까요. 민수가 가끔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너무 외로우시지는 않아요? 외롭지 않아. 엄마가 함께 있어. 아버지, 서울로 와서 저희와 함께 사는 건 어떠세요? 아니다. 나는 여기서 살 거야. 엄마 추억이 있는 곳에서. 사실 서울로 가서 아들과 함께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집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50년간의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이었거든요. 아내와 함께 웃고 울고 사랑했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아내를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이웃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인석 씨,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요. 혼자 사시기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순애가 함께 있어요. 할머니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순애 씨가 함께 있다니요? 여기 있어요. 저는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순애의 심장이 제 안에서 뛰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가 아니에요. 할머니는 처음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순애 씨가 마지막까지 인석 씨를 사랑하신 거네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몸은 물론이고 마음도 많이 변했어요. 아내를 잃은 슬픔보다는 아내와 함께 있다는 기쁨이 더 커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가슴에 손을 올리는 것이었어요. 순애야, 오늘도 함께 하루를 시작하자. 그러면 심장이 힘차게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심장 소리에 집중하면서 아내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끔은 정말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어요.
여보, 건강 챙기세요.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여보, 사랑해요. 그런 목소리들이 들릴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마당에서 장미꽃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여보, 행복해요.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내의 목소리였어요. 가슴에 손을 올려보니 심장이 평온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나도 행복해, 순애야. 그때 깨달았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모습으로라도 계속 함께 한다는 것을. 아내는 제 안에서 살아 있었어요. 매 순간 함께 숨쉬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졌어요. 혼자 살지만 혼자가 아닌 삶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아내에게 인사합니다. 순애야, 잘 잤어? 오늘은 뭘 하고 싶어? 심장 소리를 들으며 아내의 기분을 파악해 봅니다. 오늘은 심장이 활기차게 뛰네요. 산책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은 공원에 가자. 아침 식사 후에 동네 공원으로 갔습니다. 아내와 자주 걸었던 길이에요. 벤치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봅니다. 젊은 부부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어요. 우리도 저랬지, 순애야?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아내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공원에서 돌아와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아내 사진을 정리했습니다. 결혼 사진부터 최근 사진까지 차례대로 앨범에 넣었어요. 사진을 보며 하나씩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이때 참 예뻤지, 순애야. 이때는 민수가 군대에 간 때네. 이 사진은 우리 금혼식 때야. 각각의 사진마다 이야기가 있었어요. 50년의 세월이 담긴 소중한 추억들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아내가 좋아했던 드라마를 봤습니다. 혼자 보면서도 옆에서 아내가 함께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순애야, 이 배우 누구더라? 아, 맞다.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지. 그렇게 아내와 대화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동네 할머니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인석 씨, 우리랑 같이 경로당에 나오세요. 괜찮아요.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혼자 계시면 우울하실 텐데. 혼자가 아니에요. 순애가 함께 있어요. 할머니들은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는 이해해 주었어요. 순애 씨가 마지막까지 인석 씨를 사랑하신 거네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부러워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함께 할 수 있다니. 그 후로는 할머니들도 가끔씩 집에 놀러 왔습니다. 차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순애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동네에서 제일 부지런했죠. 인정도 많고 웃음도 많았고 아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내를 좋게 기억해주고 있었거든요. 민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내려와서 안부를 받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 걱정하지 마. 혼자 사시는 게 힘들지 않아요? 혼자가 아니라고 했잖아. 엄마가 함께 있어. 처음엔 민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됐어요. 어머니도 아버지가 건강하게 지내시는 걸 보고 기뻐하실 거예요. 손자들도 가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우리 손자들 잘 지내지? 할아버지는 할머니 보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지. 하지만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함께 있어. 어떻게요? 할머니 마음이 할아버지 가슴에 있거든. 아이들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아버지가 행복하다는 건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계절이 바뀌어도 제 일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봄에는 아내와 함께 심었던 장미꽃을 돌봤어요. 꽃이 필 때마다 아내에게 자랑했습니다. 순애야, 올해도 장미가 예쁘게 폈어. 내가 심어준 거야. 여름에는 아내가 좋아했던 수박을 사서 혼자 먹었습니다. 달고 시원한 수박을 먹을 때마다 아내 생각이 났어요. 순애야, 수박 달다. 너도 먹고 싶지? 가을에는 아내와 함께 다녔던 단풍 구경을 혼자 갔습니다. 예쁜 단풍을 보며 아내와 함께 왔던 추억을 떠올렸어요. 기억나지, 순애야? 작년에 여기서 사진도 찍었잖아. 겨울에는 아내가 좋아했던 군고구마를 사서 먹었습니다. 따뜻한 고구마를 먹으며 아내의 따뜻함을 생각했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아내와의 추억이 새로워졌습니다. 같은 곳에서 같은 것들을 하면서도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었어요. 2년째가 되던 봄날이었습니다. 마당에 장미꽃이 활짝 피었어요. 작년보다 더 많이, 더 예쁘게 피었습니다. 순애야, 올해 장미가 정말 예쁘게 폈네. 내가 도와준 거지? 그때 갑자기 심장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아내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정말로 제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희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와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심장이 뛰는 것만 느꼈는데, 이제는 더 세밀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내가 기뻐할 때, 슬퍼할 때, 걱정할 때의 차이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기쁠 때는 심장이 경쾌하게 뛰었고, 슬플 때는 무겁게 뛰었어요. 걱정할 때는 불규칙하게 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TV에서 슬픈 영화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심장이 무겁게 뛰기 시작했어요. 순애야, 너도 슬프구나. 그러자 심장이 더욱 무겁게 뛰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순애야. 그냥 영화야. 천천히 아내를 달래주듯 가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심장이 점점 평온해졌어요. 또 어떤 날은 민수가 전화해서 좋은 소식을 전해줄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자가 시험에서 1등 했다고 하네, 순애야. 심장이 더욱 빨라졌어요. 아내도 기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우리 손자 똑똑하지? 너 닮아서 그래. 이렇게 아내와 감정을 나누며 살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 때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결혼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이날에는 아내와 함께 외식을 했었는데 이제는 혼자였어요. 하지만 정말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했던 중국집에 갔습니다. 우리가 항상 앉던 자리에 앉아서 짜장면을 2그릇 주문했어요. 사장님, 짜장면 2그릇 주세요. 혼자 오셨는데 2그릇이요? 아니에요. 둘이 왔어요. 사장님은 이상한 표정을 지었지만 짜장면 2그릇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한 그릇을 먹고 다른 한 그릇은 그냥 놔뒀어요. 아내 몫이었거든요. 순애야, 맛있지? 여기 짜장면 내가 제일 좋아했잖아. 가슴에 손을 올리고 말하니 심장이 따뜻하게 뛰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결혼 사진을 꺼내어 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저희 모습이 그리웠어요. 그때 참 예뻤지, 순애야. 지금도 예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순애야, 50년 동안 고마웠어.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자. 심장이 조용하지만 힘차게 뛰었습니다. 아내의 대답인 것 같았어요. 아내 생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좋아했던 딸기 케이크를 사서 집에서 조촐하게 생일 파티를 했어요. 순애야, 생일 축하해. 촛불을 켜고 생일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혼자 부르는 생일 노래였지만 둘이 함께 하는 것 같았어요. 소원 빌어, 순애야. 잠깐 조용히 있다가 촛불을 불었습니다. 아내가 소원을 빌고 촛불을 껐다고 생각했어요. 케이크를 먹으면서 아내와 대화했습니다. 맛있지? 내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야. 달콤한 케이크를 먹으니 마음도 달콤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동네 사람들도 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혼자 사는데 둘이 있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자세히 들은 후에는 대부분 이해해 주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인석 씨는 참 복받은 사람이야.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할아버지들도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어요. 나도 우리 마누라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부럽다, 정말. 우리도 그런 사랑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들의 부러워하는 표정을 보면서 제가 정말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는 제 심장 속에 영원히 살아서 함께 할 테니깐요.